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시장이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단에서는 빨간불이 다소 포착되고 있기는 한데요. 환율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뛰면서 1,470원 선을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요. 시장에 대한 힌트들 얻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송이 지나고 나서 12시부터는요. 또 공개 방송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이 양시장이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짚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 오늘 양시장은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강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죠. 거기에 따른 경계 심리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자동차 쪽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현대그룹에서 30조 원, 31조 원의 미국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답을 했죠. 너네 관세 낼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쪽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현대 계열사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죠. 다만 이제 윗꼬리를 길게 달아준 부분들이 조금 부담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동차 쪽 섹터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 2차 전지 쪽의 섹터들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 이외에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섹터와 엔터주들 그리고 지금 보게 된다라면 전력 쪽이나 이런 쪽도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의 종목군들이 다소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불현듯 든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이 가격에 대한 인상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업황에 대한 개선 속도 이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부분들은 만약에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중국 쪽에서 먼저 사재기를 했다라면 그 다음 달에 있어 수출입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반도체 쪽 섹터가 조정을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순환매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환율에 대한 추이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1,470원짜리대 오늘 고점이 1,470원입니다. 요거 넘어가게 되면 시장 불안해질 수 있어요. 75원짜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변동성이 좀 제법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요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2,600대, 즉 2월 달에 고점 자리대에서 매물 소화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면 2,600선을 살짝 하회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정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 조정을 나온다고 해서 크게 불안해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누차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2월달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서
2,700대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활용을 해도 매수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하세요.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제 4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하고 LG 쪽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으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건데, 이때는 이제 실적주들 위주로 포트를 좀 구성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실적 좋은 부분들은 뭐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음식료 섹터 여전히 좀 좋고요. 그리고 전력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좋습니다. 최근에 전력 쪽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쪽 같은 경우도 일단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 조선, 방산, 뭐 어저께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좀 몇몇 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또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종목 상담하면서 오지게 욕먹었었던 HLB에 대해서 좀 어제 공개 방송을 좀 해드렸을 거예요. 요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어제 방송했던 걸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해서 봐야 될 섹터나 종목,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국 시장을 좀 같이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참고로 나스닥 시장이 되게 많이 올랐죠, 어제. 그러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 테슬라 사서 물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제 한 8% 정도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팔 거냐, 요 부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 300불 위로는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치고 나가지는 못할 거예요. 한번 되밀릴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팔아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겠죠.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종목장이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가지 말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여전히 관심을 가지면 좋다. 살게 뭘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실적주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에 이어질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꼭 챙겨가시고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기울여 가야겠습니다. 역시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현대차의 이 통큰 대미 투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대공업 상한가를 찍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현대 관련 종목 중에서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공업이요. 현대공업.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좀 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 때 24년도에 매물대죠. 요 구간대가 매물대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보게 되면 매물대를 띡 하고 눌러보면 요 구간대가 매물이 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진 않아요. 물론 거래량이 대량으로 동반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따라 들어갈 자리대는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에 조지아 공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을 본다라면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몇몇 개 종목군들을 좀 잠깐 보게 된다라면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매물대를 좀 진입했기 때문에 이거 따라 들어가면 물리겠죠.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SL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SL도 미국에 공장이 있죠. 요거는 한마디가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봉으로 두들겨 맞는 거죠. SL의 차트 모양, 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는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죠.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SL 쪽보다는 화신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사항들이고 요것보다는 서현 이화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SL 쪽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서현 이화나 성우 하이텍, 화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완성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항자리대예요. 241선 저항자리대를 부딪히고서 지금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아도 마찬가지고 정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다 도달을 했습니다. 조정을 기다렸다가 봐야 될 그럴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지 않을까.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이외에 이제 자동차 부품 섹터들의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단자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거래량도 없고 조금 무거운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IR을 안 받아줍니다. IR을 안 해요, 잘. 근데 회사에 있어서 실적이 제법 좋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1,700억대의 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죠. 연간 기준으로 봐도 꾸준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주당 자산 가치가 13만 원입니다. 배당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죠. 요거는 흐름들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느긋하게 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한국 단자 같은 기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월봉상에서도 지금 정배열권역에서 이격을 좁혀주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에 뭐 탄력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성우 하이텍이나 뭐 화신, 그 다음에 서현 이화 뭐 이런 종목군들이고. 아니라면 나는 좀 자율주행 쪽하고 엮여서 좀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 오토웨버까지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들까지 올랐던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현대 오토웨버도 나쁘진 않다. 지수가 조금 출렁거림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랑 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더 매력적인 쪽을 고른다면 전문가님은 어디를 손에 들어주시겠어요? 글쎄요. 뭐 지금 구간에서는 다 싸니까 우선 현대 계열 쪽 같은 경우도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현대차로 자동차로 딱 구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 쪽에서 3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모두 다 자동차 쪽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철강 쪽 같은 경우도 제철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이게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물론 저평가되어 있고 한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출렁거리고 단기적인 플레이로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좋을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이게 지금 호가에 대한 왜곡, 시세에 대한 왜곡을 하는 게 오히려 넥스트레이드 쪽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그 이유가 될지 뭘지 모르겠지만 현대 쪽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쪽으로만 딱 한정지어서 볼 부분들이 아니라 현대 계열 쪽을 모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 다음에 파생해서 보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자동차 생산이나 철강 생산을 미국에서 한다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현대는 관세 안 내도 돼. 라는 식의 화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 기아가 자동차 뭐 내연차를 팔든 전기차를 팔든 하겠죠. 그럼 전기차를 판매하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전지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측면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3.9%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건설 쪽이 상승하는 이유는 SMR 원전 쪽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은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로 맞물릴 수 있습니다. 현대계열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부분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만 딱 한정지어서 볼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현대 계열 쪽을 모두 다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콕 집어서 자동차 쪽으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아가 좀 더 싸 보입니다. 유럽 쪽에 판매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 쪽에 좀 공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조금 더 시야 넓혀서 봐야겠습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요, 이 미국으로 통 큰 투자를 하겠다고 외친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셀트리온이 되겠는데요. 의약품 원료 물질에 대한 관세까지도 피하겠다, 그러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셀트리온 주가가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데 돌파가 가능할까요? 우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하죠.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24년도, 23년도 말에서 24년도 연초까지 뭐 연초가 아니네요. 뭐 연초까지 한번 쭉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근데 이 사이에 여러 번의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요번에도 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각도 하고. 어찌됐든 이 셀트리온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매출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부터는 확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잖아요. 근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국 쪽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 뭐 예외가 없다라고 과거에 얘기했었죠.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자동차 쪽은 좀 제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신문으로 기사화가 좀 됐던 부분들이 있죠. 즉 유연성을 갖추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화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약 쪽,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또는 생물보안법,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통 제약주, 이런 쪽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 쪽에 있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죠. 다만 국내 쪽에 공장이 좀 집중이 되어 있으니 만약에 이 셀트리온 쪽도 미국 쪽에 공장을 짓고 현지화 작업을 한다게 된다면 아무래도 관세에 있어서는 좀 여유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물론 셀트리온도 하게 되면 삼성바이오 쪽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흐름들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 수준은 좀 저는 싸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좀 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분할로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이나 신약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뭐 에이벨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보로네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알테오젠 일단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추가적으로 좀 나올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 이 기업들 따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전통 신약 쪽이에요. 뭐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 있겠죠.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분류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제약주들도 좀 제법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벚꽃 필 때쯤부터 좀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주부터 진해에 벚꽃이 좀 피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벚꽃 필 때가 됐죠.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참고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몇몇 개 제약바이오 쪽 회사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니네 회사 어떠니? 아우 바쁘다는 답을 들었고요. 수주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해외 쪽과 국내 쪽에 있어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주 좋다.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즉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해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수주 많다 이야기한 제약바이오 기업 어딜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자막까지 참고하셔서요. 이따 12시에 있을 공개 방송에서 그 힌트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 AI 쪽으로 이야기 조금 이어가 볼게요. 오늘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개별 호재가 있었죠.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서 네이버 쪽에서 의료 AI 투자에 진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고요. 전문가님, 의료 AI 쪽 유망한 섹터인 것은 정말 분명해 보이고요. 여기서 투자의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해요. 우선 의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이쪽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 섹터예요. 로봇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좀 잡히진 않죠. 이게 좀 리스크입니다. 인공지능 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몇몇 개 의료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턴어라운드를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슬슬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병원 쪽에서 일단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서 MRI 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좀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스크적인 측면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그걸 안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물론 정확도적인 측면에서도 월등히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이니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다른 걸 보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기술이. 근데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봐도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 즉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활용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충분히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 AI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로봇 쪽에 살펴볼 부분도 있어 보여요. 외국인이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호평에도 불구하고 그 시세를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전문가님, 로봇에서 계속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잖아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힌트 얻어갈 수 있어요? 힌트 없습니다. 힌트 없어요? 네, 빠지네요. 빠지는 게 힌트입니다. 그렇군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42만 원짜리 주가죠. 43만 원까지 갔습니다. 요거 지금 이제 27만 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만 보게 된다라면 고점 대비해서 약 37% 빠졌습니다. 더 빠질 거예요, 이거. 테마의 끝은 제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좀 무서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테마의 끝은 제자리로 다시 온다. 어느 제자리? 상승을 시작했던 그 초입 자리 때까지 되돌아옵니다. 그게 테마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각 캔들 자체가 되게 큽니다. 근데 지금은 캔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고점을 보게 되면 이 고점에 대한 부분들의 각도가, 하락 각도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저점 대비해서 보게 되면 쐐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6만 원대, 26만 원, 25만 원 요 자리대까지 밀리면 요거 아마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뭐 추가 매수, 장투 이거 아니라 매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도라고. 유일로보틱스 마찬가지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 보세요. 아, 삼성 인수했어요. 좋아요. 좋은 거 누가 모르는 건 아니죠. 다 압니다. 연간 기준으로 봐도 올해 전망조차 없어요. 삼성 계열인데. 작년도에 30억 적자였습니다. 올해 잘하면 흑자 돌아서겠네요. 근데 흑자로 돌아서도 밸류가 너무 높습니다. 유일로보틱스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쌍봉 비스무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실적 그다지 뭐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 로보티즈. 로보티즈 같은 경우 잘 나가고 있죠. 요 쌍봉이에요. 쌍봉 맞고 밀리고 있죠.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물려달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분할한다고 하죠.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이것저것 있고 한데 지금 주가 수준이 주식 청구권보다 주가가 낮다 뭐 이러면서 뭐 매수를 해갖고 주식 매수 청구를 해야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로봇주들을 좀 보게 되면 많이 오르지 못한 것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엔젤 로보틱스 뭐 빠진 것도 없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빠졌는데 얘네들은 빠진 게 없습니다. 하방 경직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 로봇 쪽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할 거예요. 공장 자동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로봇 활용도 전 세계 1위입니다. 공장 자동화 때문에. 그러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부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이게 개화는 되지만 바로 급격하게 성장하지는 못할 거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한 차례 시세가 끝났다라는 거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 조정을 받게 되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들까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관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월봉 차트 볼게요. 이격 많이 벌어져 있죠. 계속적으로 경고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격 많이 벌어져 있는 놈들 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한다. 땅을 치고 후회한다.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더 빠져야 돼요, 이거. 적어도 5개월 선이 24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때까지는 빠지지 않을까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5개월 선도 따라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반등입니다. 이제는 얼추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대가 슬슬 오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간들은 아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21선이 이격을 좁히고 그 다음에 이 캔들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효성중공업을 한번 볼게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적이 다 좋아요. 근데 이 친구는 별로 빠지질 않죠. 박스권이죠. 월봉 차트 보세요. 얘도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이렇게 받고 나서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일봉 차트를 보면
외봉 형태로 죽었지만 이 분봉으로 쪼개보면 쌍봉을 치고서 밀린 거예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4월 시장은 이런 애들은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3월 시장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달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보다는 못 올라가 있는 섹터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 종목 섹터를 보는 것보다는 전력, 제약바이오, 음식료, 2차 전지 이런 쪽이 못 올랐잖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사고 팔고 한다면 모를까 지금 구간에서 중장기로 매수할 섹터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휴림 로봇 쪽은 어떤가요? 오늘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MOU 수식까지 좀 더해지면서 급등세 보였는데요. 그동안 좀 밀린 바도 있어서 현재의 주가 랩의 매력도는 어떨지 궁금해요. 마찬가지예요. 휴림 로봇 코스닥 종목이죠. 자,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됐다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문제는 얘가 뭐 서프라이즈하게 볼 게 있나요? 이 친구는 25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재무 구조도 좋지 않은 이 기업을 거래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일단 좀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올라가질 못하면 이 후발주들도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뭐 휴림 로봇을 산다라고 하게 된다면 저는 이걸 안 사겠어요. 대신에 만약에 로봇 섹터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못 올라가 있는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은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주 전반에 대한 매력도 평가, 또 휴림 로봇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SPC 삼립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까 싶은데요. SPC 삼립이 이 크봇방 인기에 힘입어서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관심과 수요 지속될 것이다. 또 영업이익률도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조금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보유자분들께 전략 조금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구간에서는 지수가 조금 밀릴 수도 있겠죠. 일단 지수하고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수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리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만 좀 비중이 과하다라고 하게 되면 좀 줄여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난 적당하다. 뭐 추매를 할 수 있다. 뭐 그렇다면 보유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오늘 지금 장중인데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조정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없겠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2600 살짝 하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럼 급한 거 없어요. 급한 거 없다라면 느긋하게 좀 보시면 됩니다. 3월 달은 포트를 구성하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 어떤 섹터를 살지 그거를 골라놓고 분할로 포트를 구성하는 그런 전략이 좀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의 커플링 현상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HD 현대일렉트릭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 윗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도 포착이 되는데 글로벌 배전기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았더라고요. 전문가님, 지금의 주가 흐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좋게 평가하죠. 우선 송배전 쪽, 전력 쪽 이제 어닝 시즌이 들어가게 되면 전력 쪽은 일단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미국에 공장이 있죠. 전력에 대한 노후와 그다음에 부족한 전력 이 부분들로 인해서 노후화 교체도 해야 되고 새롭게 증설도 해야 됩니다. HD 현대일렉은 준비를 좀 잘 해놓은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도 견조하게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느 정도 이 30만 원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력 쪽이나 전선 이쪽 섹터 자체가 지금 아무런 얘기 없죠. 최근에 얘기 나왔던 건 계속 원자력이 아니라 조선, 방산 막 이런 쪽 섹터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던 사이에 전력은 좋다 얘기가 나오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오늘 또 얘기가 딱 하고 나온 게 이제 자동차 딱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자, 뭔가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이슈가 계속 나와요. 로봇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 테마성의 흐름들을 보기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이런 쪽 섹터들 한번 다 봐보세요. 뭔가 그때 당시에 올라갔을 때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근데 전력 쪽은 갑자기 싹 사라졌어요. 그러던 사이에 주가는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 일렉 주가가 제법 많이 빠져 있죠. 산일전기, 일진전기, 재룡전기, 여기다가 가온전선, 그리고 저쪽 어느 곳에 물려갖고 있는 제일일렉트릭 이런 것도 바닥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2월달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까 전력이나 변압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쪽 섹터들 전력이나 변압기 이쪽은 괜찮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조선이 아니죠. 로봇, 인공지능 얘네들 실적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좀 쉬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어디죠? 전력, 화장품, 반도체, 대표적으로 이쪽 섹터일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싼 게 있고 이슈에 의한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조선과 방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선과 방산은 계속적으로 빠지지만은 않을 거예요. 밀렸다 반등 나고 밀렸다 반등 나고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겠죠. 즉 지금 이제 4월 달에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 실적하고는 좀 무관한 애들 같은 경우는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들 섹터들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음식료 쪽이나 이쪽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때문에 상승을 한 거란 말이죠.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라든가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쪽도 1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제품 가격, 제품 스프레드가 마진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럼 이들 섹터들도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엔터 쪽이나 이런 쪽도 예상보다 뭐 콘서트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이 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쪽으로 좀 보게 되면 저는 중국 관련 쪽은 보지는 않는데 일단 중국인 관광객 쪽에 있어서 일시 비자 면제 뭐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카지노, 호텔
이런 쪽이 좋겠죠. 파라다이스라든가 호텔 신라 또는 면세점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좋겠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섹터를 구성을 할 건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움직이는 쪽으로만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라앉았다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대표적인 쪽이 아마 송배전 쪽, 전력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좀 싼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을 앞두고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함께 기억해 가야겠습니다. 전문가님만의 노하우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모습인데요.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단 자막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공부하는 공간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는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싶은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이 폴란드의 국영 전력 공사와 함께 수천억 원대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재 1%대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테슬라의 반등까지 확인이 되면서 2차 전지 단으로의 투심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2차 전지 쪽으로의 지금 투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까지는 관망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 쪽에 있어서 관세를 안 내도 된다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최종적인 거는 4월 2일 날 좀 돼봐야 알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기사를 봐도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400조 원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어요. LG 엔솔도 마찬가지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유상증자를 하지만 미래를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전고체 쪽에 있어서 공장도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미국 쪽하고의 협업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시세를 투자자분들이 원한다라면 중국과 협업을 해서 하는 기업들보다는 미국과 협업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서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봐야 되겠죠. 그중에 저는 2차 전지 쪽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의 배터리가 제일 지금 점유율을 높이고 있죠. 중국을 제외하게 된다라면 2차 전지를 좀 생산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에요. 뭐 테슬라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는 기회 요인들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은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분기점을 저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투자 쪽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 수출입 데이터를 좀 보게 되면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바닥은 치고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좀 또 공정 쪽에 있어서 이 건식 공정으로 좀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원가 절감이 좀 되겠죠. 그러면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소재 쪽 기업들도 아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자동차 쪽이 움직이게 되면 2차 전지 쪽도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지루한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조금 더 인내를 해보는 전략? 만약에 2차 전지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뭐 한 종목 정도는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쪽이 움직이면 2차 전지 쪽까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 기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국과 철강 쪽에서 일부 업체가 감산을 시작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포스코홀딩스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증권가에서도 나왔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감산 정책의 현실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수요 지표에 대한 개선까지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시각에서는 국내 철강 업체의 실적 회복 언제쯤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LNG 쪽의 사업 이 부분들을 미국과 함께 하게 된다면 뭐 세아제강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 휴스틸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슈거리로는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죠. 중화권 증시도 밀리고 있습니다. 항생도 1.9%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심천도 0.5%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만 상승이에요. 즉 신흥시장 쪽에 있어서 낙폭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 홍콩이 좀 밀리고 있다는 거는 IT 쪽에 조금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지수 밀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하니 지금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 좀 기다리세요. 아마도 2600 한번 이탈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략을 한번 세워봅시다. 철강 쪽이 됐든 아니면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좋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 큰 틀부터 생각하게 되면 미국 쪽하고의 뭔가의 접점이 있는가, 요 부분들을 먼저 섹터를 찾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단기적인 플레이보다는 좀 긴 플레이로, 중기 이상의 플레이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요걸 먼저 하나 해놓고 두 번째로는 4월 달이면 어닝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실적이에요. 그러면 요거 실적이 좀 떨어지는 테마성의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애들 다 배제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수출입 데이터가 높은 쪽에 있는 섹터들을 보세요. 그 섹터들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음식료,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이 된다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도 전통 제약주 중에서는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선 방산, 이쪽은 조선 방산 실적 좋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트레이딩 관점, 손절 대응이나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빼놓으셔도 됩니다. 못 올라가 있는 것들을 봐야 되니까. 이런 쪽으로 일단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으로 볼 부분들은 이제 수급이에요. 지금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죠. 개인들만 양시장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굳이 애써서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조정을 좀 더 기다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기 지금 5일선 깨고 내려갔습니다. 코스피. 그럼 만약에 이게 쌍봉이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 넘어갈 거예요. 이거 넘어갈 건데 밀리게 되면 요 21선 요 자리 때까지 이거 살짝 하회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하고 싶은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오늘은 지금 쭉 섹터들 중에 어떤 종목을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해볼까, 요거를 조금 고민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전반적인 분석까지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들어보셔야겠죠. 이어지는 12시 공개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